안녕하세요. 청진설TV 최희철. 장영조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광주 대성학원과 광주 메가스터디 러셀학원 그리고 화정동 애플과학학원 원장님이신 장영조 원장님을 모시고 고1, 2학년 학생들의 겨울방학 과학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운 교육과정과 내신,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인한 2028년도 입시 그리고 과학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등급 기준 변화로 상위 대학들이나 의대 등은 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예상이 드는데요. 대학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우선 새롭게 적용되는 성적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고2 올라간 학생들은 1학기 성적표가 나오긴 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성적표 양식이 대학에 보여주는 양식이 아니고 예전 방식의 성적표를 대부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부모님도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AI로 만든 성적표 양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표준 편차는 없습니다. 원전수와 등급, 그 다음에 절대평가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학생 개인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점수일 것 같아요. 평균과 원점수 차이가 학생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사고처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학교인지 그게 아닌지, 즉 고등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절대평가의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사고나 상위 특목고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높다면 A 학점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E 학점을 맞는 학생은 0%로 예상되거든요. 결국 A의 비율보다 E의 비율이 학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된 몇몇 외고 성적표를 보면요, E인 학생들이 지금 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고와 일반고 또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광주 지역의 학교들이 이 종합평가에서 수도권이나 비평준화된 지역보다는 좀 입시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는 일단 하위권 공부 못하는 학생들, 안 하는 학생들의 분발들이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1등급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원점수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는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과 전형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교육과정의 큰 변화로 인해서 이제 대학들이 인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건국대, 시립대는 여러 차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이 대학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대가 가장 먼저 좀 상세한 발표를 좀 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이 다른 대학들의 준비를 좀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 전형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표 중간에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선정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 1등급을 맞았는데 절대평가가 B인 경우는 좀 드물겠죠. 하지만 2등급이나 3등급에서 A인 경우가 있다면 등급이 아니고 A를 점수로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이제 어렵거나 또 선택하는 인원이 적어서 성적이 안 나올까 봐 진로에 맞지 않는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성적에 관계없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표 아래쪽을 보시면 권장 과목과 그 외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성적으로 평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만큼 내신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진로에 맞는 선택 과목 이수했는지 또 성취도가 어땠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표를 보면은 이 종합전형인데요. 이번에는 종합전형을 좀 살펴보면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도 탐구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주도 활동에 충실한 학생, 이 선발이라고 써져 있는 이 항목은 지금도 사실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근데 많은 학생들하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도 내신 성적이 종합전형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의학과를 합격한 학생을 예를 들면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과학 과목에서
거의 2학년 때 3등급, 뭐 물리 같은 경우는 4등급도 있고요. 영어, 국어는 1학년 때부터 3등급 이득이 많아요. 1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물론 면접 전형이기도 하지만요. 이번에 최초 합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사례를 좀 보면요.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지원합니다. 그랬는데 2.6인 학생은 합격을 했고요. 2.1인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 종합전형은 성적의 반영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활기록부, 즉 활동에 훨씬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 서류형이라고 하는 전형은 이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인데요. 여기서는 절대평가 성취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들을 잘 맞아서 절대평가 성취도가 높은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이수 권장 과목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어차피 물리, 화학, 생명 세 과목은 모두 선택해서 이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너무 크게 혼란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진로를 너무 급하게 선택해가지고 빨리 막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대학들이 선택 과목에 유리함을 주는 것보다는 이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점수만 따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시전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시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보는 건데요. 학생부 수학과 과목의 최소 이수 학점 반영, 또 과목수를 가산점으로 활용했다고 써져 있죠. 힘들지만 좀 어렵겠지만 진로를 위해서 수학, 과학 과목을 많이 선택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은 의지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과전형, 종합, 정시전형에서 모두 정성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 생활의 충실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자연계 모집에 한해서는 수학, 과학의 과목수, 그러니까 몇 개를 선택했느냐, 그 다음에 성취도, 세특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각 대학들이 계열별로 권장 과목을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가장 확실한 수리논술과 정시전형은 더욱더 비중을 둘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요. 자연계 지망하는 학생들은 꼭 컨설팅을 통해서 수학과 과학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신중함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자연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수학은 미적분 투하고 기하는 무조건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2학년 1학기 일반 선택 과목 과학 과목에서는요, 물리, 화학, 생명 이 세 과목은 모두 다 필수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욕심을 내보자면 지구과학까지 네 과목을 하는 것도 과목수로 봤을 때 유리하다고 보이거든요. 2학년 2학기 또 3학년 1학기에 선택해야 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를 자기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계열별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계열이 됐든지 과거 화투였던 과목, 이 물질과 에너지와 화학 반응의 세계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필수로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 공대를 지망한 학생은 물리 계열 두 과목을 선택하고요. 의대나 약대를 지망하고 싶은 학생들은 생명과학 계열의 두 과목을 선택해서 총 이 네 과목 이상을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조금 더 무리를 해보자면 2학년 2학기 때 물리, 화학, 생명 세 과목을 다 하는 것도 좀 권장하고 싶어요. 중앙대에서 발표한 권장 과목은요, 의대, 약대에서 진로 선택 화학, 생명 계열 중 세 과목 이상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이건 과학 선택 과목을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과학 내신 과목에 선택을 한 수강한 개수, 그 다음에 과목별 성취도, 이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는 수시와 정시 모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과학 과목의 학습량을 많이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선행학습의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3부터 고1까지 이 사이에서는요, 고2 때 배워야 될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물리, 화학 1단원, 이 단원이 매우 고난도거든요. 이 물리, 화학의 고난도 유형 학습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도를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고난도 유형 학습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2가 되면 내신 시험에서 수학도 두 과목 봐야 되고요,
과학도 3과목 이상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습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시험 기간에.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난이도도 높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난도 문항을 훈련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따라서 선행학습은 이렇게 진도를 막 끝내는 공부 말고요. 고난도 유형만 집중 공략해서 계속 많은 반복학습으로 연습을 해놓으면 고2 내신에서 성공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과학 수업도 대부분은 같은 방향인데요. 뭐 러셀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 수업도 저희 화정동 수업도 마찬가지로 중3과 고1에서 과학 수업은 모두 물리나 화학의 고난도 유형이 있거든요.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집중 공략하는 수업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지루해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계속 고난도 문제만 풀고 있는 그런 반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꼭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영준 원장님을 모시고 겨울방학 때 대비해야 할 과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화정동 애플과학학원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기윤설TV 최희철, 장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